해외 축구 37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4일 일요일 해외 축구. RCD 마요르카 vs 셀타 비고.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부터 여러 결장 변수를 안고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전방에서 확실한 득점력을 제공하던 베닷 무리키가 징계로 8월 30일까지 출전이 불가하고 중원에서 빌드업과 경기 조율을 담당하던 마누 모르라네스 역시 퇴장 징계로 결정하게 된다. 오마르 마스카렐과 사무 또한 부상 여파로 출전 자체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중원 구성이 쉽지 않다. 수비 라인에서도 파블로 마페우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며 전체적으로 팀 전술적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막전에서 마요르카는 유효 슈팅단 1회에 그치며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전체적인 점유율도 30%로 낮아 상대를 압도하거나 주도권을 쥐림이 부족했고, 이는 핵심 결장자들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었다. 홈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안정된 전개를 준비하겠지만 창의적 전개와 순간적인 돌파가 가능한 자원이 적다는 점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요르카는 수비적으로 집중하며 실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공격은 주로 세트피스나 역습에 한정될 전망이다.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공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긴 했으나 실속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패배를 경험했다. 슈팅은 3차례에 불과했지만 모두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장면이 있었고, 전체 점유율 또한 51%를 기록하며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했으나 안정적인 전개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결장 변수가 생겼다. 핵심 미드필더 프란 벨트란이 컨디션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후고 소텔로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조셉 아이도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장기 이탈 상태다. 공격진의 카를레스 페레스는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으나 이번 경기 복귀 여부는 확실치 않아 측면 전개에서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타비고는 경기당 평균 패스 성공률이 높고 중원과 뒷라인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을 선호한다. 다만 중원 핵심 자원의 결장은 분명 조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원정에서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점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상대를 뚫을 만한 과감한 공격 시도가 줄어들 경우 답답한 전개에 그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결정적인 자원 이탈로 인해 공세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마요르카는 무리키와 모르라네스의 결장으로 공격진 운영이 사실상 제한되었고, 셀타비고는 벨트란과 소텔로 같은 중원 자원 부재로 주도적인 전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첫 경기에서 공격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유효 슈팅과 전진 패스 모두 낮은 효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셀타비고가 점유율 관리에서 다소 앞서 나갈 수 있겠지만 홈에서 수비적으로 밀집할 마요르카를 뚫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로 마요르카는 장기 결장자가 많아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며 역습 속도 또한 떨어져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체력 변수는 크지 않은 가운데 양팀 모두 경기 내내 답답한 전개와 득점력 저하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0-0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올림피크 마르세유 vs 파리 생제르맹. 올림피크 마르세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확실히 전력을 보강하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기 중원과 전방에서의 무게감을 강화하기 위해 토트넘에서 피에르-에미로이 비에르를 영입했고, 공격 옵션에서는 에버턴 출신의 닐 모페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약하던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을 데려오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수비 자원으로는 렌스에서 파쿤도 메디나를 임대로 합류시켜 중심축을 강화했다. 반면 루이스 엘리케와 사멜 지고가 팀을 떠났으며 장셀 은벤바의 계약도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에는 메이슨 그린우드와 아민 구일이 같은 젊은 자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오바메양이 버티고 있어 홈에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부상으로 골키퍼 르벤 블랑코가 전력에서 이탈했고, 공격 자원 조나단 로우가 구단 징계로 출전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또한 아드리엥 라비오 역시 최근 내부 문제로 선발 기용에서 제외되는 등 스쿼드 구성에 있어 다소 변동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술적 운영에 능한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중원에서 호이비에르, 하릭과 같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볼점유와 측면 돌파를 결합한 변형 4-3-3을 유지한다면 여전히 마르세유의 홈 경기력은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FC는 이번 시즌 리그왕 승격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팀으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비교적 알찬 보강을 진행했다. 랭스에서 노아 상기를 데려왔고, 낭트의 모제스 시몽을 영입하며 측면 스피드와 역습 전개에 힘을 더했다. 또한 포르투 출신의 오타비오를 합류시켜 후방 라인을 안정화했고, 공격진에서는 빌렌 괴벨스를 영입하며 젊은 에너지를 장착했다. 특히 모제스 시몽은 원래 낭트 시절부터 꾸준히 상대 수비를 흔드는 돌파와 넓은 활동량으로 강점을 인정받았던 자원인 만큼 파리FC가 원정에서 기회를 잡으려 할 때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파리FC는 현재까지 큰 부상 이탈자가 없고, 최근 5경기 모두 주축 선수들이 출전하며 안정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술적인 부분에서 최선의 경기 운영을 추구하면서도 결정적인 패스 연결과 마무리 능력은 아직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슈테판 질리 감독 체제에서 4-2-3-1 전술을 구사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시하고 측면에서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으나 강등권 경쟁을 피하려면 확실한 공격 옵션의 다채로움이 필요하다. 원정에서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도 단점인데 이는 강팀을 상대로 할 경우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르세유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이비에르의 합류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며 하릿과 앙헬 고메스가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방에서는 오바메양과 구이리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어 기회 창출면에서 탁월하며 그린우드 역시 연계와 전환 능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파리 FC는 모제스 시몬과 괴벨스를 활용한 한두 차례 역습에서 득점 기회를 엿볼 수는 있겠지만 볼 점유권을 장악하며 득점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경험 많은 추측 선수와 신의 자원이 조화를 이룬다고는 하나 상위권 팀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 기간을 거쳐 큰 체력 손실은 없기에 경기력 자체가 순수 전력차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르세유가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선제골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고 이후 파리 FC가 모제스 시몽의 역습을 통해 추격골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오바메양 혹은 그린우드가 마무리 단계에서 한 차례 더 득점을 올리며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르세유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아스널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아스날은 시즌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부카요 사카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득점을 기록했고 마르틴 웨데가르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각각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증명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인 가브리엘 제수스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라 스트라이커 자원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원에서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크리스티안 네르가르드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볼 전개와 압박 강도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스날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전개와 높은 패스 성공률을 강점으로 삼고 있으나 최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의 결정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전환 속도를 통해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돌파력은 상대 수비에 꾸준한 위협을 줄 것이다. 리즈는 개막전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탔다. 루카스 느메차가 골을 기록했고 조엘 피로와 윌리 그노토가 각각 도움을 기록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했다. 후반전 집중력이 돋보였던 점이 리즈의 장점으로 단시간에 득점을 몰아넣을 수 있는 집단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 다만 수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에단 암파두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세바스티앙 보르나우의 결장 가능성도 높아 중앙 수비가 약화될 공산이 크다. 수비가 흔들릴 경우 상대의 빠른 전환과 박스 안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리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보강된 공격진은 이전보다 한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역습 패턴과 후반 집중력을 기반으로 원정에서도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개면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낮아도 압박을 흘려내고 빠르게 전환하는 직선적인 흐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기는 아스날의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 예상되지만 최전방에서의 부재와 중앙 미드필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경기를 끊어내는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높은 점유율과 풀백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리즈는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며 역습 기회를 통해 꾸준히 위협할 것이다. 특히 리즈는 원정 첫 경기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빠른 전방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최소 한 차례는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스날은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면서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 웨데가르의 볼 배급이 효과적으로 연결된다면 확실한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리즈가 단기적인 강한 압박으로 버틸 여지가 있으나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격의 꾸준함에서 아스날이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아스날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FC 장크트 파울리 v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장파울리는 이번 시즌을 일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개막전에 나선다. 직전 DFB 포칼컵에서 노더슈테트를 상대로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극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지만 경기력 자체에서는 중원과 수비 안정성의 과제가 드러났다. 특히 미드필드 핵심인 잭슨 어바인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진의 카롤 매츠와 공격 자원 압둘리 시세이가 이탈하면서 전술적 활용폭이 좁아졌다. 이러한 결장은 중앙 안정성과 빌드업 전환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 하더라도 경기 초반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주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 위주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임스 샌즈와 조엘 치마 후시타를 영입하며 미드필드 지역의 보강을 꾀했고 이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당장의 결손을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장파울리는 측면 오버래핑을 통한 폭넓은 전개를 자주 구사하는 팀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 공백을 노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얇은 선수층과 경험 부족은 경기 후반 교체 싸움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길에 나서면서 다수의 전력 공백을 안고 있다. 수비의 축인 니코 슐로터베크가 무릎 부상으로 10월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고 주장 엠레찬이 중원에서 빠지면서 경기 조율과 압박 모두에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줄리엥 디랑빌 역시 어깨 부상으로 결장하며 새롭게 영입된 파스칼 그로스는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핵심 자원의 부재는 도르트문트가 본래 보여주던 전방 압박과 안정적 빌드업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율리안 브란트와 조브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포칼컵 첫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루앙 에센을 상대로 1-0 승리를 챙겼고 이는 팀이 난전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을 드러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야니코 코우투와 다니엘 스벤손 같은 젊은 자원을 보강해 측면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수비 핵심 이탈로 인해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고 다소 보수적인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파울리의 빠른 역습 공격에 빈틈을 제공할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높은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원정이라는 점과 수비진 조합의 불안은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결은 두 팀이 모두 전력의 완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대응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장파울리는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측면을 활용하며 기회를 만들겠지만 핵심 미드필더의 결장으로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전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란트와 벨링엄 같은 젊은 핵심 자원들의 개인 능력과 패스 연계로 높은 수준의 득점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슐로터베크와 찬의 결장은 수비 안정성과 중원 밸런스를 모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완벽한 경기 장악은 힘들 전망이다. 양팀 모두 득점과 실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인 순간 세트피스나 측면 돌파를 통한 골 장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수 양면에서 허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끝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서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는 그림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2-2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제노아 CFC vs US 레체 제노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발렌틴 카르보니를 인터밀란으로부터 임대 영입하며 공격 전개 유연성을 더했고 레오 베스티고를 임대하여 수비진의 뎁스를 강화하였다. 주니오르 메시아스와 알베르트 그룬백까지 합류하면서 미드필드와 측면 자원에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에서는 비첸차를 상대로 3-0의 완승을 거두며 경기력 상승을 증명했다. 공격에서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평균 2.4득점으로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우고 쿠엔카, 알란 마트로, 러슬란 말리노프스키가 부상으로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복귀 시점이 가까운 점은 긍정적인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전력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전술적 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노아의 경기 스타일은 점유율을 통한 주도적 운영과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방 공격수들이 다채로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팀 운영은 홈 관중 앞에서 더욱 강력히 발휘되는 특징을 보여왔으며 최근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도 자신감을 유지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 레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젊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보강하며 팀 내 경쟁체제를 강화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C 밀란의 신성 프란체스코 카마르다의 임대 영입과 피오렌티나로부터 합류한 리카르도 소틸이다. 여기에 바르타자르 필레, 필리프 마르빈스키가 가세하며 미드필드와 이선에서의 옵션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마르빈스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것은 분명한 전력 손실이며 가비장도 같은 이유로 출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산티아고 피에로티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유세프 말레 역시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번 원정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즉 공격과 미드필드에서 동시다발적인 결장이 발생하여 소틸과 카마르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에서는 유베 스타비아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최소한의 공격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기복이 심했지만 상황에 따라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공격 전개에서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평균 1.0득점에 그치며 수비적으로도 1.7실점으로 불안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홈 강세를 보이는 제노아를 상대로 버텨내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을 살펴볼 때 홈팀 제노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는 이미 코파 이탈리아와 프리시즌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했고 공격 패턴상 좌측과 중원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두드러진다. 또한 경기당 패스 성공률이 높고 공수 전환이 빠른 점은 홈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반면 레체는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여럿 빠지며 경기 운영에서 공백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공격진마저 결장이 겹치면서 기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레체가 강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정 수비력의 불안정함이 자주 노출된 만큼 제노아의 높은 압박과 여러 차례 슈팅 찬스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력적인 부담 요소가 크지는 않지만 경기 일정상 전력 공백이 다수 생긴 시점이라는 점에서 고전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제노아의 최근 홈 득점 패턴과 레체의 원정 실점 수치를 견주어 보면 다득점 양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의 전력 상태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제노아의 무난한 우세 시나리오가 그려지며 이번 경기는 제노아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사소올로 vs SSC 나폴리 사소올로는 이번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전력 유지에 치중하며 특별한 변화 없이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시즌에도 보여준 역습과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나타난 경기력은 사소올로의 구상 방향성을 잘 드러낸다. 상대의 공격을 차분히 차단하면서도 롱볼과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전환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었다. 다만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공격 지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데 팍스 외곽에서의 슈팅 시도가 많아 득점 효율이 낮고 최전방에서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낼 인물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강한 압박 전술을 갖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수비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예리한 한방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국면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개막전을 치른다는 점에서 초반 흐름만큼은 사스올로가 원하는 안정적인 전개로 시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견고함은 있으나 날카로움은 부족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는 나폴리는 여름을 기점으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경기 운영 전반에 걸쳐 전술적 디테일을 강화하며 기존 나폴리의 장점에 자신만의 색채를 입히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가 합류하며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의 연계가 한층 매끄러워졌고 측면 자원으로는 노아 랑이 가세하여 볼을 잡아 전개하는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로멜루 루카쿠의 부재이다. 그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의 존재감이 큰 팀에서 이 공백은 전략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렌초 루카가 프리시즌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며 자신감을 입증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루카는 체격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선의 창의적인 패스 자원들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콘테 감독은 수비 조직에도 안정감을 주면서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선호하는데 이는 상대가 밀집 수비로 버티는 양상에서도 꾸준히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루카쿠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새로운 영입생들과 함께하는 콘테 체제의 첫 공식 리그 경기는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양 팀의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사스올로는 수비에서 견고함을 발휘하되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롭고 효율적인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반면 나폴리는 루카쿠가 빠지더라도 데브라이너, 노아랑, 로렌초 루카 등 다양한 조합으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사스올로의 득점 기대값은 낮은 편인데 비해 나폴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드는 빈도가 높다. 게다가 최근 프리시즌에서도 정치적으로 준비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핵심 이적생들이 곧바로 팀 색깔에 녹아들며 경기력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사스올로가 홈에서 버티더라도 공격의 깊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폴리의 연이은 압박과 공격 전환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나 상대의 공격 전력이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처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보유한 팀과 마주할 때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이라는 공통된 성향 속에서도 실제 경기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폴리가 앞선다고 보이며 콘테 감독 체제 개막전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경기는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쪽은 원정팀이다. 나폴리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PSV 에인트호벤 vs FC 흐로닝언 PSV 아인트호벤은 올 시즌 개막과 함께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며 리그 상위권을 향한 힘찬 출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려 8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홈 경기에서는 단 한 번의 실점만을 허용하며 수준 높은 수비 집중력 또한 증명해냈다. 이 과정에서 세르지뇨 데스트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본인의 전방 가담 능력을 완전히 전개했고 루벤 판포멜 역시 합류 즉시 득점을 올리며 공격 옵션의 폭을 넓혔다. 미드필드에서는 요이 페르만이 특유의 시야와 패스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이 안정적인 경기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알라산 플레아가 무릎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며 공격 로테이션 폭이 줄어든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격 자원의 분산 득점, 베스트 라인업의 체력 안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흐로닝어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다소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최근 원정 전적에서 경기당 4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붕괴되는 양상을 반복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총 3득점 5실점을 기록하며 전방에서는 나름의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실점을 줄이지 못해 안정적인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선테엔스는 최근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노암 에메란과 톰판 베론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나름의 득점 루트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외 전방 자원들의 안정성에서는 기복이 나타났고 전반 초반 실점 확률이 높아 경기 운영을 꼬이게 만드는 패턴이 확인됐다. 주전 골키퍼 에티엔 바세엔과 공격수 오스카르 자와다가 가벼운 부상을 겪었지만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 전력 누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측면 돌파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 결여가 빈번히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원정 역시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한 수비 전환에서의 불안정성이 여전해 공격 자원들이 분투하더라도 실점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압도적인 공격력과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안정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는 PSV 아인트호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PSV는 데스트와 판 보멜, 페르만 등 다양한 자원들이 앞다투어 득점 기여를 하면서 팀의 전술적 옵션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흐로닝어는 전방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빈틈이 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쉽지 않다. 경기 양상은 PSV가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득점을 노리는 가운데 흐로닝언이 단발적인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홈에서의 득점력이 리그 최상위권인 PSV를 상대로 흐로닝언의 수비 불안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PSV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잡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PSV 아인트호벤의 3-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오지시니스 vs AJ 오세르 오지시니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와 공격 라인을 동시에 보강하며 시즌 준비를 마쳤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대여한 주마바를 비롯해 베르나르 은게네와 아미두 둠부야가 합류하며 이를 통해 뎁스 확대를 시도했다. 반대로 마티아 피티가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떠났고 알리우 발데와 빅토르 오라크포, 테디 블랜디 역시 임대로 팀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현재의 스쿼드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미드필드의 모르강 상송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으며 알리 압디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같은 시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팀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단테는 무릎 부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모하메드 압델모넨과 유스프 은다이시미의 역시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절반 이상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공격진에서는 모하메드 알리 조 역시 결장 후보라 전방에서의 옵션 부족이 우려되며 수비진에서도 모이즈 본비토가 빠져있다. 전력의 핵심 구간에서 수많은 결장 변수가 발생하면서 팀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리그 개막전에서는 눈에 띄는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후반전에 집중적인 실점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력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테렌 모피, 제레미 보가, 소피앙 디옵이 최근 출전하며 공격의 중심을 잃었지만 득점과 도움 면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기에 이번 홈경기도 쉽지 않다. 이에 맞서는 오세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효과적인 영입을 마치며 기대감을 높였다. 올림피크를 이용해서 시날리 디오망대를 영입하여 수비 라인을 보강했고 브라이튼으로부터 임대한 이브라임 오스만과 포르투 출신의 데니 나마소를 공격진에 합류시키면서 팀 전력의 균형을 맞췄다. 전방에서는 조스의 카시미르가 활발한 공격 옵션으로 활용되며 개막전에서 이미 득점을 기록했고 테오 베어와 에로스 마디 역시 꾸준히 출전하면서 공격진의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전술적 운영은 측면에서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과 중원의 안정된 압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막 첫 경기에서 곧바로 클린시트 승리를 따내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일이 짧았던 점에서 약간의 체력 부담이 있었으나 공식 일정 공백으로 충분히 회복한 상황이다. 결장 변수는 적고 전반적으로 전력 누수가 거의 없는 것이 이번 원정기의 큰 장점이다. 다만 시날리 디오망대가 누적 경고로 직전 경기에서 결장한 이력이 있지만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고 부상 장기 이탈자인 나단 부하이-키알라를 제외하면 전력 공백이 크지 않다. 그만큼 오세르는 안정적인 팀 구성과 기세를 앞세워 원정에서도 과감히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점을 노릴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공격진과 수비진 모두 큰 결장 타격을 입은 니스가 홈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핵심 자원의 이탈로 인해 중원과 후방에서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방 마무리에서도 결정력이 부재하다. 반면 오세르는 카시미르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오스만과 나마소 같은 신입 선수들이 가세하여 공격 전술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니스가 전력 누수와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면 홈이주는 이 점도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후반 실점 패턴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르는 개막부터 클린시트와 승리를 경험하며 분위기가 좋아 안정된 수비와 한두 차례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오세르가 단단한 조직력을 앞세워 니스의 빈약한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오세르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언더 AT 마드리드 vs 엘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력의 변화를 겪었다. 지아코모 라스파도리와 후안, 무소조니, 카르도소, 마르크 푸빌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팀의 탭스를 보강했고 로드리고 데 파울과 사무엘 리노,
토마르마르 등이 팀을 떠나며 주력 자원 일부가 교체되었다. 특히 공격에서는 줄리안 알바레즈가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앙투안 그리즈만 역시 여전히 공격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알렉산더 세를로트는 비록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전술적 기여를 했다. 다만 수비에서 호세마리아 히메네스가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어 중앙 라인의 안정감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수비적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집계에서 홈 10경기 중 다득점보다는 12골 차 승리 양상이 많은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엘체는 전력 변화 속에서도 한층 안정적인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합류한 안드레 실바와 카를로스 비센테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시도가 눈에 띄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헤르만 발레라가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았고, 라파 미르 역시 세비야에서 복귀한 뒤 전방에서 득점 외에도 다양한 역할 수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볼점유와 빌드업에서 약세를 보이며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원정에서는 승패의 대부분이 1골차 승부였다는 점에서 안정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는 방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산 역시 부상에서 복귀 과정에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의 출전은 불확실하며 벤치 자원의 역할이 큰 폭으로 제약될 수 있다. 엘체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아틀레티코의 압박과 공간 차단을 뚫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높은 결정력이 필요하다. 최근 원정에서의 패턴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측면 돌파보다는 중원의 압박을 버틴 후 빠르게 전환하는 단조로운 전술적 선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강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쥐고 엘체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틀레티코는 히메네스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중심이 일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나 후방에서 라인을 타이트하게 유지하고 전방에서는 알바레즈와 그리즈만을 통한 꾸준한 위협으로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엘체는 발레라와 라파미르, 안드레 실바를 통해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아틀레티코의 압박 강도를 고려했을 때 결정적인 찬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주도하며 전반전부터 선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엘체는 후반에 한 차례 동점 기회를 잡더라도 다시 실점하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은 중원 싸움에서 아틀레티코가 앞서며 효율적으로 골문을 공략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며, 엘체는 끝내 종종 보였던 1점차 원정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AS 로마 vs 볼로냐 FC. 로마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요한 전력 변화를 겪으며 준비에 들어갔다. 수비수 마라시 쿰블라가 마요르카로 임대 이적을 떠나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비 라인 옵션이 줄었고, 아스톤 빌라 출신 레온 베일리가 메디컬까지 마친 상태에서 합류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 소집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토마소 발단지도 이적 루머가 이어지며 출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프리시즌 기간 동안 에반 퍼거슨, 다니엘레 길라르디, 니콜로 피실립, 웨슬릭, 그리고 파울로 디발라가 모두 컨디션 문제로 조기 교체된 기록이 있으며, 특히 디발라는 지난 3월 부상 이후 복귀한 직후라 아직 정상적인 경기 체력은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지안 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은 새 체제에서 전술적 실험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선수들의 몸 상태의 세심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고, 이는 로마가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라 평가된다. 볼로냐는 지난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팀이지만 개막전은 여러 주전 전력의 결장 속에서 나서게 되었다. 좌측 수비의 후안 미란다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고, 공격 자원 옌스 오드가르드는 부상으로 장기간 복귀 일정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에밀 홀름이 8월 중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3주 이상 결장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측면 수비는 스테판 포시와 로렌초 데 실베스트리가 대체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양측 풀백의 공수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 운영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비의 주축인 존 루크미는 이적 소문에도 불구하고 팀 잔류 의지를 드러내며 중심을 잡고 있어 최소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아르고 사스올로전에서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경험은 여전히 팀에 자신감을 주고 있으나 선수단의 공백은 체력적 전술적 균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잔니 모타 감독은 빌드업에서의 일관성은 유지하려 할 것이며 팬들의 기대 속에서 중원 조율과 수비 집중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양 팀은 시즌의 초반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완전한 전력을 발휘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로마는 디발라의 정상 컨디션 부재와 발단지, 쿰블라 등의 전력 이탈 여파가 있으며, 볼로냐 역시 수비와 공격 핵심 전력의 동시 결장으로 인해 이상적인 라인업을 꾸리지 못한다. 로마는 홈 이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상대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할 경우 유효 슈팅의 효율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볼로냐는 공격진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통한 저항과 역습으로 승부를 걸며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체력 측면에서 볼로냐가 코파 이탈리아를 치르고 짧은 휴식 후 나서는 부담이 있지만 로마 또한 핵심 자원의 컨디션 회복 문제로 완전한 경기력 발휘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치열한 중원 싸움과 수비적 균형 속에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승부를 가를 만한 결정적 장면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결국 양 팀이 한 골씩 나누어 가지며 균형을 이루는 결과가 가장 현실적이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언더 AC 밀란 vs 크레모네. AC 밀란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상당한 전력 보강을 단행하며 개막 준비를 마쳤다. 사무엘레 리치, 루카 모드리치, 아르돈 야샤리와 같은 미드필더를 동시에 보강하면서 중원의 안정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가져왔고 수비 라인에도 코니데 윈터, 차카리 아테카메를 영입하여 조직력을 끌어올렸다. 또한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피에트로 테라차노의 합류로 마이크 마냥이 부상 복귀 후에도 안정적으로 출전 경쟁을 이어갈 환경을 마련하였다. 다만 최전방에서는 알바로 모라타가 임대로 팀을 떠났고 무엇보다 핵심 공격수 라파엘 레앙이 최근 근육 부상으로 크레모네세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레앙이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득점 직후 부상으로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안 플리시치와 노아 오카포르,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더 많은 공격 분담을 해야 하는 분위기다. 마냥의 복귀는 수비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레앙의 부재는 곧 공격의 폭발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전체 전력 밸런스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알레그리 감독은 첫 공식 경기였던 코파 이탈리아에서 3-5-2 전술을 가동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으나 이번 리그 개막전은 전방 옵션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크레모네세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비데 니콜라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전력 체계를 다잡기 시작했다. 크레모네세는 AC 밀란으로부터 필리포 테라차노와 어렌 본도를 임대로 영입하여 수비와 중원을 동시에 보강하였고 마르코 실베스트리까지 골키퍼 자원으로 확보하며 안정감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리그 개막 직전 구단 입장에서 상당한 호재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격진 보강을 위해 다니 모타의 영입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는 확정될 경우 이후 시즌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다. 코파 이탈리아 직전 경기에서 크레모네세는 팔레르모를 상대로 득점 없이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탈락했는데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부족이 드러났다. 니콜라 감독은 전임자 시절보다 더 단단한 수비 조직력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중원 장악으로 흐름을 차단하는 전술적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모네세는 상대적으로 경험과 기량에서 밀리는 측면이 많으며 밀란의 다채로운 미드필더 라인업을 상대로 공수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번 맞대결에서 핵심 변수는 AC 밀란의 공격 라인 변화와 크레모네세의 수비 유지력이다. 밀란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으며 모드리치와 리치가 주도하는 중원 운영은 단순히 점유율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공격진에 지속적으로 기회를 공급할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라파엘 레앙의 결장은 밀란이 공격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플리시치와 히메네스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신할 수 있을지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크레모네세는 수비 라인을 촘촘히 구성해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며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 중원 압박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고 이는 곧 결정적인 공간을 밀란에게 내어줄 수 있다. 리그 개막전이라는 특성상 양팀 모두 신중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더 안정된 전력을 갖춘 밀란이 경기 후반 교체 자원을 통해 활로를 찾으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조직력과 경험에서 앞서는 밀란이 크레모네세의 수비를 뚫어내며 반드시 승리를 손에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C 밀란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텔스타 vs 폴렌담. 홈팀은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인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좋은 기회가 골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경기마다 중원에서의 압박을 벗겨낼 창의적 움직임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충분히 흔들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에서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대의 빠른 압박과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난다.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완전히 맞춰지지 못한 모습이며 결장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전술 수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두드러진다. 결국 홈팬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격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승점을 얻기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정팀은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좋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고 핵심 자원들이 꾸준히 출전하며 경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전방에서는 짧은 연계와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빠른 역습과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패턴이 뚜렷하다. 중원 지역에서는 탄탄한 압박과 동시에 간결한 볼 배급을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배치해 실점을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원정팀의 공격수들은 치명적인 위치 선정을 기반으로 작은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꾸준히 유효 슈팅을 늘리고 있고 단조롭지 않은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 경기는 홈팀이 경기 내내 고전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자원들의 부진과 전개 과정에서의 불안정,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 탈출 실패는 곧바로 원정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원정팀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전반부터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 막판 혹은 중요한 순간에 찾아온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홈팀은 막판까지 동점골을 노릴 수 있으나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격차가 나타나며 승부를 뒤집지 못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정팀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올랭피크 리옹 vs 메스 올랭피크 리옹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변화를 겪으며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골키퍼 도미닉 그레이프를 새롭게 영입하여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보강했고 개막전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직전 경기에서는 레미 데캉이 골문을 지켰으나 감독진은 새로운 수문장을 가세시켜 뒤에서의 안정감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전력 누수도 뚜렷하다. 팀의 공격 핵심 중 하나인 에르네스트 누아마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올해 내복귀가 어렵고 중원이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오렐 망갈라 역시 같은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다. 파울 아쿠오쿠 또한 출전이 불가해 중원에서 몇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추측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경기 전개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조르주 미카우타드제, 말릭 포파나 파벨 슐츠 등이 개막전에도 선발로 출전하며 중심을 잡았다. 특히 미카우타드제는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톨리소와 포파나의 조합은 중원과 공격진을 잇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리옹은 팬들의 기대 속에서 반드시 반등을 노려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맞서는 메스는 시즌 개막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얻었다.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으며 고티의 앵이 복귀에 공격 라인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직전 경기에서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확실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미드필드에서 제시 데밍게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인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피셔가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 마시콜렌과 코피쿠아우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는 장필리프 가바멘과 벤자민 스탄블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내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부바카르 트라오레와 말리크 은바에 치크 사발리가 전방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인다. 특히 고티의 앵은 팀에 복귀하자마자 공격의 무게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전술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원정 경기에서 메스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은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두 차례의 빠른 역습이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수비 강도와 전력 배치만 유지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리옹을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리옹은 주요 자원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경기 초반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카우타드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자신감을 감안할 때 리옹은 주도적인 점유와 빈틈을 찌르는 전술로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메스는 고티의 앵의 복귀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만회골을 노릴 수 있겠으나 리옹의 안정적 수비와 과감한 중앙 압박 앞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리옹이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꾸준히 압박을 가하다가 기회를 살려 득점을 올리고 메스가 역습으로 한 차례 추격골을 성공시키더라도 경기 주도권 자체가 크게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림피크 리옹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레반테 FC vs 바르셀로나 레반테는 올 시즌 초반부터 전력의 적잖은 제약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주전 골키퍼 알폰소 파스토르가 손부상으로 9월까지 복귀할 수 없고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존 올라사가지와 케르빈 아리아가 역시 허벅지 부상으로 8월 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블로 마페오 같은 장기 부상자는 없지만 시즌 초반부터 핵심 미드필더와 골키퍼의 결장은 전력 운영에 두께 부족으로 직결된다. 또다시 선수단 내부의 경험 많은 자원이 이탈하게 된 상황에서 이반 로메로와 로저 부르게 같은 공격 자원들이 매 경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알라베스 원정에서 보여준 1-2 패배에서도 전방에서의 전개는 나쁘지 않았으나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며 실점을 허용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레반테는 홈에서의 응집력 있는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세를 최대한 버텨내려 하겠지만 바르셀로나와 같은 상위권 팀을 맞아 장시간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두 차례의 역습과 세트피스로 기회를 엿볼 수 있겠지만 안정된 중원과 골키퍼의 부재는 결국 뼈아픈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개막전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며 정상적으로 시즌 출발을 알렸다. 이번 시즌 출발과 함께 부상 여파와 꾸준한 선발 자원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라미네 야말, 라피냐, 페란 토레스가 고르게 득점에 관여하며 공격력의 다채로움을 증명했다. 마르크 테어 슈테겐이 요통으로 전반기를 결장하게 되면서 수문장 부재는 불안 요소로 꼽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전진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복귀 훈련을 시작했으나 선발 출전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장기 부상자 마크 베르날과 이적한 클레망 랑글레는 전력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레시포드의 임대 영입과 페르민 로페스, 조안 가르시아 등 신입 자원의 합류로 공격 선택지는 풍부해졌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압도하며 상대를 몰아세우는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원정에서도 경기의 대부분을 상대 박스 근처에서 풀어내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마요르카전에서 드러났듯이 초반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리드를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력차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가 예상된다. 레반테는 부상과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많아 전력 운용에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 접근을 통한 버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슈테겐의 장기 결장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방 공격 자원들의 폼과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시너지로 인해 꾸준한 득점력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레반테는 경기 후반부에 체력적 부담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점유와 전방 압박을 장시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양 팀의 최근 패턴 역시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리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레반테는 중후반에 허용하는 실점이 잦았다. 종합적으로 경기력의 격차와 결장자 상황, 직전 경기들의 득실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여유있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3-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패 홈팀 핸디캡패 언더 콜럼버스 크루 vs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콜럼버스 크루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며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팀의 핵심 공격진은 모두 컨디션이 양호하고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어 득점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디에고 로시는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최전방을 이끌고 있으며 다니엘 가즈닥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면서도 직접 득점에 가담해 콜럼버스의 공격폭을 넓혀주고 있다. 웨삼 아부 알리 역시 득점 기여도가 높아 공격 라인의 삼각편대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다만 수비에서는 루디 카마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후방에서의 공중볼 싸움과 수비 조직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여전히 우위에 있으며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발휘해온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주전 자원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토마스 창칼라이, 레오나르도, 캄파나, 카를레스 힐이 모두 출격할 수 있다는 점은 팀의 공세를 이끌 무게감 있는 요소다. 창칼라이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도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캄파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 힐은 여전히 팀의 엔진 역할을 맡으며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뉴잉글랜드의 중원 장악 여부가 경기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슈팅 기회가 제한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비 운영 과정에서도 공간을 허용하는 빈도가 잦아 상대의 날카로운 침투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공격력이 강한 콜럼버스를 상대로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은 콜럼버스가 주도권을 쥐고 뉴잉글랜드가 역습과 개별 선수 기량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는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콜럼버스는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팀이며 특히 로시와 가즈닥의 연계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순간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뉴잉글랜드는 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맞서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드러나는 공격 기복과 수비 불안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밀릴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홈에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격 전개의 강점을 앞세운 콜럼버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뉴잉글랜드가 추격을 시도하여 팽팽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나 마지막 순간 결정력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번 맞대결은 콜럼버스 크루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DC 유나이티드 인터 마이애미 CF. DC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맞이하며 최근 들어 안정적인 전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식 명단 기준으로 부상자가 전무하며 핵심 자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 이상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격진에서 크리스티안 벤테케는 제공권과 골 결정력을 통해 여전히 팀의 최전방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제러드 스트라우드는 활발한 측면 돌파와 함께 다수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을 풀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원에서는 가브리엘 피라니가 안정적인 연계와 전진 패스로 팀의 허리를 지탱하며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선제 실점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약점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에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결과를 열어갈 수 있는 국면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시즌 내내 MLS에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 라인을 자랑하며 원정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오넬 메시가 득점과 도움을 모두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에 서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 역시 여전히 경이로운 골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로드리고 대 파울이 중원에서 합류하며 수비와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전력의 무게감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일정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원정 이후 바로 다음 주 중 리그스컵 4강전이 예정되어 있어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불가피하며 이는 전력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의 로테이션이나 경기력 기복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메시와 수아레스가 풀타임 출전할 경우 누적 피로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벤치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정에서는 다득점을 자주 기록해왔지만 수비적으로는 강한 압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큰 만큼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득점력을 지닌 만큼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해야 하는 DC 유나이티드와 압도적인 공격 화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중 경기 일정으로 인해 체력 관리라는 불가피한 과제를 아는 인터 마이애미의 대결로 요약된다. DC 유나이티드는 최근 무득점 경기보다는 오히려 실점 관리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진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의 개인 기량을 중심으로 경기 자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C 수비진에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팀이다. 변수는 결국 경기 후반부 체력 분배와 집중력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비교 우위를 가진 인터 마이애미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를 공산이 크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정적인 순간을 살려낼 팀은 공격 완성도가 더 높은 쪽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의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언더 본머스 vs 울버햄튼 본머스는 에바니우송의 침투와 세메뉴의 측면 돌파 타버니어의 세트피스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울버햄튼의 느린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반면 울버햄튼은 전방 고립과 후방 전개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본머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특히 원정 약세와 후반 집중력 저하는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본머스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다. 전술 체력 심리적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승리를 잡아낼 타이밍이다. 일본머스는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위력까지 앞세워 홈에서 강하게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CF 몽레알 vs 오스틴 FC CF 몬트리올은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올 시즌 홈 경기 성적을 보면 13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5무 7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최근 홈 7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격에서는 프린스 오스가 팀 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리그와 컵 대회를 합쳐 14골을 넣으며 팀의 대부분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만큼 공격 의존도가 높아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누시 이브라임과 브라이스 튜크 역시 출전 기회를 잡으며 도움과 득점에 기여하고 있지만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스를 대신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몬트리올은 오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되 불안한 수비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실점 패턴을 고려할 때 다시금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장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오스틴 FC는 원정 경기에서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기력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브랜든 바스케스는 리그에서 확실히 골잡이 역할을 하며 전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하데르 오브리아는 꾸준한 활동량과 함께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공격 옵션으로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미르토 우준이는 날카로운 침투와 슈팅으로 공격 라인의 또 다른 변수가 되어주고 있어 오스틴의 공격 전개는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원정에서는 다득점 경기가 많지 않지만 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는 효율성이 돋보인다. 실제로 원정에서 거둔 승리가 대부분 1점 차라는 점은 효율적이고 집중력 높은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만 원정 수비에서 실점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상대가 특유의 빠른 역습을 활용할 경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스쿼드 기세와 최근 성적을 고려했을 때 오스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극도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CF 몬트리올과 원정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오스틴 FC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흐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몬트리올은 프린스 오스를 통해 최소한의 득점 자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리드를 상당히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오스틴은 바스케스, 오브리안, 우준이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안정적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원정에서의 득점력과 집중력은 몬트리올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체력 변수도 두 팀 모두에게 크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본질적인 전력 차이가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에서 몬트리올이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수비적 허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역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은 오스틴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경기는 오스틴 FC의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오버 필라델피아 유니언 vs 시카고 파이어. 필라델피아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며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팀 중 하나다. 홈 14경기에서 9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홈 득점은 경기당 평균 2.14골에 달하고 실점은 1.07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비력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단 한 차례만 무득점에 그쳤다는 점은 필라델피아의 공격력이 얼마나 꾸준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은 1.13으로 다소 하락하면서 초반보다는 다득점 양상이 줄어든 모습도 확인된다. 공격 자원에서는 미카엘 우레가 9골 4도움으로 최전방에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타이 바리보가 뒷받침하며 8골과 2도움을 기록, 득점력 분산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퀸 설리번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6골과 5도움으로 팀 내 핵심 플레이메이커답게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들 3명이 중심이 된 필라델피아의 공격 삼각편대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 파이어는 원정 경기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며 강력한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다. 리그 원정 13경기에서 7승 1무 5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54골이라는 높은 득점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2골 가까운 평균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수비적인 불안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8경기 기록만 봐도 평균 득점은 1.88로 높지만 실점도 1.5에 달하면서 상대와 난타전을 펼치는 경우가 잦다. 공격 라인에서는 휴고 키페르스가 13골 2도움으로 확실한 골게터 역할을 맡고 있고 조나탄 반반은 10골 5도움으로 득점과 연계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브라이언 쿠티에레즈는 6골과 7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 찬스를 창출하고 전방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카고는 공격적인 면에서는 리그 정상급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원정 수비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경기 결과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원정 승리의 절반 이상이 2점 차 이상 승부였다는 점은 공격력이 폭발했을 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수비 불안으로 인해 경기 흐름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필라델피아와 원정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한 시카고 파이어의 힘 대 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리드를 잡았을 때 이를 지켜내는 데 강점을 보여온 팀이다. 반면 시카고는 평균 이상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수비적으로 조직력이 흔들릴 경우 필라델피아의 날카로운 공격진에게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볼 때 시카고가 원정에서 반드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더불어 꾸준한 득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원정이던 필라델피아가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홈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는 경기 운영에 있어 안정감이 뛰어나고 시카고는 원정에서 실수 한두 번으로 인해 승부가 기울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치열한 난타전 양상 속에 결국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FC 신시내티 vs 뉴욕시티 FC. FC 신시내티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평가된다. 최근 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할 때 신시내티는 공격과 압박에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케빈 댄케이와 에반델의 공격 조합은 올 시즌 팀의 득점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요소로 두 선수 모두 득점 감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최근 3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두 선수의 활약은 두드러졌으며 상대 수비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전방 압박과 빠른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 신시내티는 선제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초반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도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이 능숙하여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요소는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고 있는 현재 흐름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뉴욕시티 FC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출전 선수들 가운데 핵심 수비수 티아고 마르틴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분명히 전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르틴스는 올 시즌 수비진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에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공격에서는 몬세프 바크라르, 훌리안 페르난데스, 알론소 마르티네스가 최근까지 꾸준히 출전하며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공격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티 FC는 선제 실점을 허용할 경우 이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들 역시 모두 한 점 차 승부에 국한될 정도로 승리 패턴이 제한적이다. 반면 최근 경기에서는 견고한 압박과 역습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번처럼 상대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경기 양상에서도 양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시내티는 기본적으로 공격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중원 장악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고, 에반데르와 덴케이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뉴욕시티 FC는 측면에서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수비 핵심 자원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비 조직이 흔들릴 경우 신시내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할 수 있다. 최근 기록에서도 신시내티는 홈에서 최소한 1점 차 이상의 우위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으며, 뉴욕시티 FC는 원정에서 같은 점수차 패배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가 홈에서 특유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며, 결국 후반부까지 이 우위를 지켜내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FC 신시내티의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FC 댈러스 vs LAFC. 댈러스는 올 시즌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올 시즌 전체 득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실점 억제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뚜렷한 압박 전술의 부재와 라인 간격 관리의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집중력 저하가 홈 경기에서도 반복되며 원정팀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경우 안정감을 잃는 장면이 잦다. 그러나 공격 자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다. 페타르 무사는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득점 부문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데르손 홀리오와 라멜로 역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기들의 득점 패턴을 보더라도 댈러스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들 만큼의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단정히 하위 전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찬스 전환율이 낮고 경기를 지배하는 시간대에 오히려 불안한 수비 집중력으로 실점 가능성을 남긴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정에 나서는 LAFC는 확실히 공격에서의 날카로운 면모가 돋보인다. 드니 부안가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이어가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고,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팀 틸만 같은 자원들도 상대 박스 근처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일정 부담이라는 변수에 직면한다. LAFC는 불과 나흘 전 컵 대회를 치른 뒤 다시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하기에 체력적인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전 경기력의 안정성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수비진에서는 아론 롱과 로렌초 델라발레가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공권에서도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들의 부재는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에도 영향을 주며 원정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FC는 기본적인 전술 짜임새와 공격 전개의 다양성에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하여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수비진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댈러스를 상대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홈에 이점을 안고 있는 댈러스와 최근 일정 강도에 따라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원정에 나서는 LAFC의 대결 구도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댈러스는 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실점 억제력 부족과 전술적 대응력의 미비로 인해 결과를 내는데 제한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반대로 LAFC는 주력 수비수들의 부상 공백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 전개의 질과 전진 압박의 속도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기가 단순히 양팀의 공격력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LAFC가 한층 누적된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경기 중반 이후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LAFC는 드니 부안가를 축으로 한 빠르고 효율적인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댈러스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맞대결 전적 역시 LAFC가 최근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으며 심리적 자신감 면에서도 원정 불리함을 상쇄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댈러스의 수비적 불안과 LAFC의 공격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홈팀이 후반 한때 공세를 펼칠지라도 결국 원정팀의 한 수위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LAFC의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오버. 휴스턴 다이너모 FC vs 산호세 어스케이크. 휴스턴 다이너모는 올 시즌 홈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몇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팀의 공격 전개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특히 아민 바시의 세트피스와 에제키엘 폰세의 마무리가 공격의 핵심 축을 형성한다. 폰세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바시는 페널티킥과 세트피스를 담당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오드레이 링그르가 최근 출전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며 추가적인 카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상 이슈도 존재한다. 골키퍼 앤드루 타벨이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으나 주전급 자원이 아니었기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공격 자원 중 넬슨 퀴노네스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공격 선택지의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중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는 대표적인 전력 공백을 제외하면
핵심 선수들이 모두 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홈팀의 전술적 완성도는 비교적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격에서 활발한 전개를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률이 높아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선제 실점 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홈 경기에서의 득점력을 보면 경기 막바지에도 득점을 올리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샌호세 어스케이크스는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에 성공하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크리스티안 에스피노자가 리그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능력과 정확한 크로스는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키초 아랑구가 전방에서 득점 감각을 연이어 과시하며 최근 5경기 4골을 기록한 점은 휴스턴 수비진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조셉 마르티네스 역시 도움과 득점을 동시에 올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 샌호세의 공격은 단순히 특정 선수 의존적이지 않고 다양한 루트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술적으로 샌호세는 중원에서부터 빠른 연쇄 패스를 통해 측면과 전방 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휴스턴이 라인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단번에 치명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수비에서는 리드 상황에서 버텨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며 실제로 리그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원정 경기 특성을 고려할 때 역시 일정 수준의 실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력이 높은 휴스턴을 상대로는 수비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기를 통해 체력적인 변수 없이 맞대결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순수하게 전력 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스턴은 후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득점을 올려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으나 실점 억제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샌호세는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하면서도 리드한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불안정한 집중력이 약점으로 드러나며 이 점은 휴스턴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휴스턴의 꾸준한 홈 득점 흐름과 샌호세의 강력한 공격 전개가 맞붙는 경기 양상이 될 것이며 어느 한쪽이 완벽히 제어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득점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지막 순간 결정력과 세트피스를 앞세운 휴스턴의 흐름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민 바시와 에제키엘 폰세의 활약이 다시금 팀 승부를 가를 주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홈 어드밴티지와 후반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휴스턴 다이너모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내슈빌 SC vs 올랜도 시티 SC 내슈빌 SC는 현재 홈 경기에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리그 내에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홈 9경기 동안 실점 억제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공격에서는 샘 서리지가 최전방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발휘하며 팀의 안정적인 득점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니 무흐타르가 조율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의 중추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흐타르는 득점과 도움 모두에서 팀 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밀한 패스,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제이컵 셰펠버그 역시 측면에서의 속도 있는 돌파와 연계 플레이로 내슈빌의 공격 옵션을 다양하게 만든다. 내슈빌은 최근 원정에서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으나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후반 마무리 능력이 두드러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막판 집중력이 상대 수비의 균열을 공략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결장자나 전력 이탈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쿼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이는 홈의 자신감을 한층 공고히 하는 요소이다. 반면 올랜도 시티는 최근 리그뿐만 아니라 컵 대회 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루이스 무리엘, 마르틴 오에다, 이반 앙굴로가 중심이 된 공격 라인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리엘은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전방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에다는 득점과 도움 모두에서 폭넓은 기여를 보여주며 중원과 전방 사이의 연결점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 앙굴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간 창출에 능하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든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올랜도는 치명적인 체력적 불리함을 안고 원정에 나선다. 불과 사흘 전 리그스컵 8강전에서 120분의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치르면서 주전 다수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게 이뤄졌고 이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더구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자르 아라우가 누적 경고로 결장하게 되어 수비와 공격 전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올랜도가 최근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무패와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쌓인 피로와 핵심 미드필더의 부재라는 이중의 불리함으로 인해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공격 삼각편대는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상대 수비가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의 양상은 내슈빌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내슈빌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하프라인 전개를 저지한 뒤 빠른 공격 전환으로 기회를 만들 것이고 후반 막바지 집중력에서 앞서며 득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반면 올랜도는 경기 초반에는 여전히 무리엘과 오에다를 통해 경기 균형을 맞추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약점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 장악력 저하와 수비 블록 간격의 불안은 내슈빌이 득점을 이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올랜도가 한 골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후반 안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내슈빌의 홈 이점과 체력 우위,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가 올랜도의 피로 누적과 중원 결장이라는 약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겠지만 결국 내슈빌이 마지막에 경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내슈빌 SC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리얼 솔트레이크 v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레알 솔트레이크는 최근 들어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달 동안의 로스터 변화를 살펴보면 엘리아스 마누엘, 타일러 울프, 조니 러셀, 그리고 라파엘 카브랄과 같은 전력 보강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되었다. 특히 공격진의 변화는 치코 아랑고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금까지는 윌리엄 아가다와 디에고 루나가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서는 자베인 브라운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내내 결장이 확정되어 전력에 큰 공백이 남아있고 골키퍼 자원 역시 잭 맥메스가 어깨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주전급 전력의 추가 이탈은 없는 점이 위안거리다. 홈에서 평균 1.25골을 기록하면서도 실점은 경기당 1골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은 강점이나 원정에서는 취약한 모습이 드러나며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뉴욕 레드불스, 샬럿을 상대로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는 점은 분위기 반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득점원 분포는 아가다와 루나가 각각 8골씩 넣으며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패턴이 뚜렷하다. 무엇보다 경기 운영에서 선제 실점 시 회복력이 약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원활한 득점 루트에도 제약이 생긴 상태이다. 즉 전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공수 전반의 조율에서 갈피를 쉽게 잡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같은 최근 흐름 속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원정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잡아내며 외부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했고 직전 홈경기에서 시애틀을 상대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켈빈 예보아가 시즌 2자릿수 득점으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니 올로아세이 역시 10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전방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드필더 로빈 로드가 시즌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자원과의 연결 고리를 확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줄리안 크레셀이 이적 후 합류하여 중원에서 안정적 전개에 힘을 보탬으로써 이전보다 다양한 공격 경로를 창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수비진도 니콜라스 로메로를 영입해 수비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린 만큼 단순히 공격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들을 돌아봐도 패배는 있었으나 콜로라도전에서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시즌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1.08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노골적인 차별점이다. 또한 선제 득점 확률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아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후반전 들어 동점이나 역전을 만들어내는 빈도도 비교적 높아 경기 후반 피지컬과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점은 솔트레이크와 대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양 팀의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레알 솔트레이크는 홈에서 근소한 우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득점력이 불안정하고 후반전에 들어 확 끊기는 양상이 뚜렷하다. 특히 윌리엄 아가다와 디에고 루나가 번갈아가며 득점을 책임지지만 이외 자원의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미네소타는 켈빈 예보아와 올로아세이 투톱의 로빈 로드가 지원하며 전방 압박과 골 결정력이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모두 최근 5경기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직력 유지가 원활하다. 공수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분명히 돋보이는 점은 원정 경기에서조차 크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이다. 수비 라인은 선제 실점 빈도가 낮고 실점 이후에도 로빈 로드도트슨 예보아가 연계에 동점골 혹은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솔트레이크는 선제 실점 시 승률이 크게 떨어지는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력 골키퍼 자원이 잭 맥메스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전력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홈 이점을 가진 솔트레이크라 하더라도 미네소타의 보다 안정된 수비 밸런스와 전방 화력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패턴이 변수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비의 공백과 제한적 득점 루트에 의존하는 솔트레이크보다는 예보아와 올로아세이를 앞세운 미네소타의 전술적 안정감이 더 높은 승산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오버 밴쿠버 화이트캡스 vs FC 세인트루이스 시티 FC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실히 홈이라는 무대가 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시즌 홈 평균 득점은 2골이 넘을 정도로 공격에서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점도 경기당 1골대 초반으로 억제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특히 핵심 공격수 브라이언 화이트가 13골로 팀의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새롭게 합류한 토마스 밀러가 적은 출전 경기에도 불구하고 3골 2도움을 올리면서 공격 전개의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제이던 넬슨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3골을 기록하면서 보조 득점원으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에 있어 균열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중앙 수비 핵심인 란코 베셀리노비치가 시즌 아웃 정도의 무거운 부상으로 사실상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미드필더 라이언 골드가 무릎 부상 여파로 최근 3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는 점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 확실히 마이너스다. 하지만 브라이언 화이트와 밀러 등 공격 전반은 정상 가동되고 있어 공격이 멈추는 일은 없으며, 최근 홈 경기에서도 2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밴쿠버의 최대 무기가 되고 있다. 다만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메우기 위해 팀 전체적으로 압박 강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밴쿠버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에서 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은 1골이 채 되지 못하고, 실점은 거의 2골에 육박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안정적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시즌 원정 승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수비적 불안과 공격의 효율 부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 클라우스가 6골을 터뜨리며 원톱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시몬 베어 역시 5골을 기록하며 기회를 살리고 있다. 또한 이번 여름 합류한 막셀 하르텔이 중원에서 연계와 득점을 동시에 책임지며 팀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보면 점유율 확보보다는 빠른 롱볼 전개와 단순한 역습 패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는 상대 수비 라인이 안정적일 경우 쉽게 차단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올 시즌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드문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수비적으로도 전진 압박보다는 라인을 내려서 버티는 방식인데, 밴쿠버처럼 전방에서 간결하게 연계하며 슈팅 정확도를 높이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에서 점수를 쌓기 위해서는 클라우스의 결정력에 더해 하르텔이 만들어주는 이선 침투 및 연결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이는 밴쿠버의 수비 조직과 강한 전방 압박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팀 내 부상 이슈가 없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실질적인 경기력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큰 반전 여력은 부족해 보인다. 이번 맞대결의 성격은 결국 밴쿠버의 홈 위력과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약세라는 뚜렷한 차이를 중심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밴쿠버는 홈에서 슈팅 정확도가 평균치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며 주포 브라이언 화이트의 득점 감각이 최상위권에 올라있고, 밀러와 넬슨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에서 경기당 실점이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수비 전환에서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는 문제가 지속된다. 베셀리노비치의 장기 이탈은 밴쿠버의 수비 안정성에 손실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나, 공격진의 활약과 홈 경기력에서 오는 힘은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겠다. 최근 데이터상 무승부보다는 밴쿠버의 확실한 우세가 드러나고 있고, 다득점 상황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경우 세인트루이스가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밴쿠버의 공격진은 짧은 패스 연계와 중거리 슈팅 시도, 세트피스 찬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원정 수비에 허점이 많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충분히 위력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밴쿠버가 최근 홈에서 보여준 평균 2득점 이상 패턴과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경기에서 나타난 평균 20점 이상 기록은 경기의 흐름을 잘 설명해준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밴쿠버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대량 득점을 올리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3-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LA 갤럭시 vs 콜로라도 라피즈. LA 갤럭시는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가 적지 않다. 최근 3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는데, 특히 시애틀과 인테르 마이애미를 상대로 다시점 패배를 당한 뒤 리그스컵 일정에서도 완패하며 흐름이 좋지 않다.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인 리키 푸치가 시즌 아웃급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 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중원에서 볼을 잡고 전개하는 과정이 확연히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격진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물론 크리스티안 라미레즈, 조세 페인틸, 가브리엘 팩 등이 적극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패스 전개 과정과 최종 마무리 모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득점 루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전 경기까지 강행군 속에서 단 3일 만에 치른 일정이 누적되어 체력적인 부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실점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홈 실점률이 높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된다. 현재 전술적으로는 공격 전개가 전방 몇몇 자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원에서 안정적인 조율이 부족해지는 악순환 속에서 연패를 끊을 반등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최근 상승세를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다. 미네소타와 애틀랜타를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리그에서 흐름을 회복했고, 최근 3경기에서 공격진이 7골을 기록할 정도로 마무리가 매서운 상태다. 라파엘 나바로가 7골로 확실한 주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옴데 바세카, 오미르 페르난데스 역시 각각 6골, 5골을 기록하며 나바로의 곁을 튼실히 받쳐주고 있다. 공격 포인트 분포가 한 선수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자원들이 득점과 도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팀 운영에 안정감을 준다. 특히 베셋은 도움 랭킹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공격 전개에서 출발점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페르난데스 역시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폭발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체력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주중 일정을 치르지 않고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면서
충분히 체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량과 집중력에서 갤럭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번 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고르게 활용하고 중원을 안정적으로 점유해 나간다면 갤럭시의 허술해진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 충분한 여지가 존재한다. 라파엘 나바로가 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뒤이어 베셋과 페르난데스가 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적 패턴은 최근 갤럭시의 수비 취약성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은 체력과 최근 흐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갤럭시가 홈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심 미드필더 인재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고 공격도 라미레즈와 페인틸, 팩의 개인적인 돌파나 순간적인 득점 의존도가 높아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반면 콜로라도는 전방과 중원이 고르게 득점을 기록하는 구조라 특정 선수 차단만으로 막기 어렵고 여기에 최근 좋은 흐름과 체력적 이점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시즌 원정 성적에서도 안정적으로 1점차 승리를 가져오는 빈도가 많은 패턴은 이번 경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LA 갤럭시가 후반전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쌓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흐름을 따라가다 결국 뒤집히는 전개가 예상된다. 즉 갤럭시의 단조로운 전술과 불안한 수비 조직은 콜로라도의 다채로운 공격 자원들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론적으로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콜로라도 래피즈 E-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샌디에고 FC vs 포틀랜드 팀버스 샌디에이고는 올 시즌 MLS에서 새롭게 합류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전력을 정비하며 주목받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뚜렷하며 평균 득점은 1.7골 이상으로 안정적인 공격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데르스 드라이어가 10골 5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르빙 로사노 역시 9골 4도움으로 빠른 돌파와 결정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전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코리 베어드까지 합류해 8골 3도움으로 꾸준히 기여하면서 공격의 다변화를 이끌고 있어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루트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홈 경기 수비 지표 역시 안정적이다. 평균 실점이 1골 이하일 정도로 잘 버티는 편이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일찍 끊어내는 방식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세컨드 볼을 노리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어 이번 맞대결에서도 기선 제압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포틀랜드는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중이다. 원정 득점은 경기당 1골 남짓인 반면 실점은 1.5골 정도로 더 높아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케빈 캐시가 8골을 기록하며 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안토니 역시 6골 3도움으로 측면에서 활약하며 공격 전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캐시가 중원과 공격을 오가며 5골 4도움을 기록하는 등 멀티 포지션 자원이자 다재다능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공격의 균형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라인을 너무 깊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볼을 다루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이는 쉽게 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롱볼과 세트피스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샌디에이고처럼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포틀랜드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린시트를 노리기보다는 캐시 안토니 그리고 캐시의 공격 연결을 활용해 빠른 역습에서 12번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원정 성적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함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극복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양팀의 흐름을 비교하면 샌디에이고 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홈에서는 득점과 실점 지표 모두 리그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보여주는 반면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수비적 약점이 크게 드러나 고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드라이어, 로사노, 베어드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모두 직전 경기들에 꾸준히 출전하며 호흡을 맞춰왔고 이는 공격 전개에서 상대 수비가 한두 명 차단한다고 해서 막힐 수 없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포틀랜드는 순도 높은 찬스를 많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여러 차례 골을 넣기보다는 짧은 순간의 집중력에 의한 득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술 운영의 다양성과 선수들의 기량을 놓고 본다면 샌디에이고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홈팀이 보여주는 압박과 수비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포틀랜드가 쉽게 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워 보이며 샌디에이고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샌디에이고의 주도적인 운영 속에서 무실점에 가까운 탄탄한 수비와 결정력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샌디에이고의 E-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뉴캐슬 제츠 FC vs 메가서 FC 뉴캐슬 제츠는 이번 호주컵 8강에 올라오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으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자원의 이탈이 있었던 만큼 공수 밸런스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카 미켈타제가 키프로스 APOL로 떠난 것은 그간 팀의 득점력을 사실상 책임지던 공격의 축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미드필더 레노 피스코포 역시 퍼스 글로리로 이적하면서 이선에서의 창의성이 줄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렌티노 유엘을 영입하며 새로운 공격 옵션을 추가했고 라클란 베일리스가 시드니 FC에서 임대 합류해 중원에서 활동량을 더해줄 수 있게 되었지만
단기간에 조직력이 완전히 맞물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츠는 이번 컵대회 초반 라운드에서 아르마델 SC를 상대로 2-1, 웰링턴 피닉스를 상대로 1-0 승리를 올리며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 바 있다. 즉, 경기 한정 상황에서는 수비 블록을 조율해 실리를 취하는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8강전은 상대가 한층 전력과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어 체츠가 어느 시점에 부족한 득점 대안을 드러내게 될지가 중요한 승부처로 작용할 것이다. 메가서 불스는 이번 대회에서 전력을 크게 정비하며 상위권 도약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자원인 울리세스 다빌라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다빌라는 공격 전개와 마무리 상황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로 그의 복귀가 32강과 16강에서 곧바로 경기에 반영되며 팀은 각각 시드니 FC를 상대로 3-2,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었다. 이처럼 돌아온 에이스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과 활약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그 외에도 제이크 홀먼의 임대 복귀로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되찾았으며 수비에서는 핵심 멤버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라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강팀 상대로도 흔들림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유효 슈팅 비율에서 상대를 앞서는 경우가 많아 점진적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팀 전체적으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 압박과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흐름을 시도하고 있어 토너먼트의 단판 승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격 루트가 제한적인 제츠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결은 토너먼트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각 팀의 장단점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뉴캐슬 제츠는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더라도 공격 자원 부족의 현실적 한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적인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메가서 불스는 다빌라의 복귀라는 확실한 무기를 바탕으로 전 경기에서 보여준 높은 위력의 전개를 다시 한번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체츠가 조금씩 밀리면서 장기전으로 끌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과 측면 돌파 상황에서의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서 메가서가 유리한 형국이다. 토너먼트 특성상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전반전에는 드러나겠지만 결국 후반부 들어서면 승부의 균형은 다빌라를 축으로 한 메가서의 공격력이 무게를 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 전체적인 밸런스와 팀 컨디션 변수를 종합할 때 메가서 불스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언더 헤이렌베인 vs 트벤테. 헤렌베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꾸준히 조직력을 끌고 가려 하지만 핵심 수비 자원인 파벨 포치니에비치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고 미드필더 레비스만스도 무릎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서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루크 브라우베르스는 최근 복귀하여 직전 2경기에서 연속 출전하며 곧바로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원에서의 창의적 전개와 세트피스 옵션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격에서는 딜란 벤테가 전방에서 꾸준히 득점을 노리고 있으며 새롭게 합류한 아모리 추판 악셀 동엔도 측면 돌파로 한 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다. 경기 초반 선제골 빈도가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그 이후 리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무너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이다. 실제로 최근 2경기 연속 선제 득점을 하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해 결과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 부분은 수비 라인의 젊은 선수들과 교체 자원의 불안정함으로 연결되며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부 실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벤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약스에서 크리스티안 흘린손을, 사르프스보르그 팔에서 손들의 외레아 세테르 같은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며 공격과 수비 전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이미 알레판 호렌베이크가 퇴장으로 이번 라운드까지 결장하고 공격의 키 자원 중 하나인 삼 람머스도 어깨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전력에서 제외된 것은 치명적인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전방에서의 돌파력 부족과 마무리 세밀함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격수 리키판 볼프스빈켈과 다한 로츠도 전방에서 활발히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결과물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다. 대신 유네스타하는 2경기 연속 출전하며 중원에서 1도움을 기록했고 몇 차례 날카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비에서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상대의 전방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타나며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클럽 차원에서 최근 영입자들이 점차 출전 기회를 늘려가는 과정이라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는 기색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불안정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시작해 결과적으로 쉽사리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헤렌베는 홈에서 초반 강한 기세로 경기를 풀면서 선제 득점을 기대할 수 있고 브라우베르스와 벤테가 득점 루트를 만들며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트벤테가 중원에서 타하를 중심으로 흐름을 맞추고 후반부 집중력을 높여 한 차례 동점골을 만들어낼 경우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전방의 효율보다 수비의 불안이 드러나는 경기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커 타득점보다는 양팀이 나란히 골을 주고받으며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경기 양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에이즈 알크마르 vs FC즈 볼레.
에이지 알크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점을 노리지만 주중 UEFA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치른 후 불과 사흘 만에 리그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직전 경기에서 트로이 페럿이 2골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했고 마이켈 라우도 역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측면에서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냈다. 지코 브루메스터 또한 중원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이번 시즌 에이지는 주전 다수의 골은 득점 기여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주중 빡빡한 경기 일정은 선수단 로테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일부 주전들의 체력이 저하될 경우 후반전 경기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에이지는 리드한 경기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 안정적인 경기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홈에서는 강력한 공세와 빠른 전환 능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 반면 PC 즈볼레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도전적인 시즌을 열고 있다. 이미 개막 후 두 경기에서 각각 1-0, 2-0 승리를 거두었는데 두 경기 모두 선제골을 기록한 뒤 철저하게 클린시트를 유지하며 리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쾨 코스톤스와 자미로 몬테이로가 각각 득점을 올리며 공격에서의 꾸준한 기여를 이어갔고 라이언 토마스도 한 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빌드업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수비진의 중심인 GK 야스퍼 챈델라르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고 미드필더 오디세우스 벨라나스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은 PC에게 악재일 수 있다. 단, 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을 통해 상대 체력 열세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PC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준 높은 수비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가 체력 소모가 큰 경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반부 반격을 통해 기회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에이지 알크마르가 체력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홈 이점과 다양한 공격 자원의 득점 기여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PC 즈볼레는 수비적인 안정성과 리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지만 부상으로 빠진 주요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강한 공격력을 보유한 에이지를 상대로 장시간 무실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에이지는 이번 시즌 이메한 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하며 화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경기 초중반 선제 득점 이후 PC의 수비 라인을 흔든다면 승부는 점차 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다만 PC 역시 올 시즌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경기 후반 한 차례 득점을 노려 경기를 어렵게 만들 여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양 팀의 특성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했을 때 경기 양상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홈팀이 근소하게 웃으며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이지 알크마르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NEC 네이메언 vs NAC 브레다. NEC 네이메어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화력을 내세우며 리그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격진에서 손체 한센, 비르일 미시데안, 브리안 린센이 모두 각각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어 단조롭지 않은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3명 모두 최근 5경기 중 꾸준히 출전하며 팀 전술에 녹아들었고 경기마다 유효 슈팅과 득점 관여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NEC는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들며 다득점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브람 누이팅크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해 후방 안정감이 다소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흐름은 수비 집중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이를 상쇄할 만큼 효율적이었으며 압박을 통한 전방 회수와 빠른 역습 전환이 이어지면서 상대를 쉽게 무너뜨리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이번 경기도 홈의 기세를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C 브레다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에서는 경기를 풀어가는 주도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간단한 전개에도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났다. 공격진에서는 시드니 파노이동크가 2차례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려 하고 있고 카말소와 무사 스마노 또한 각각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골 생산력이 홈팀 NEC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프레드릭 옌센이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수 시 브림 역시 손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력의 폭이 한층 더 좁아졌다. NAC는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빠른 롱볼을 활용해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최근 두 경기 모두 일찍 실점하면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시즌 원정 성적 분포 또한 패배에서 실점 규모가 크게 나타나 안정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맞대결은 NEC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구도라고 평가된다. 공격에서 3명의 주요 득점 자원이 이미 리그 초반부터 고른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홈에서의 강세까지 겹쳤다는 점은 NAC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NAC는 역습 상황에서 시드니 파노이동크가 고립을 벗어나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시도하겠지만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의 부재가 공격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력의 두께까지 부족한 NAC는 체력적으로 압박을 당하며 후반 들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경기 전반부터 NEC가 상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흔들어 선제골을 만들어낸 뒤
후반부에도 꾸준히 득점을 얹으며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포표와 최근 팀별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공수 모드에서 NAC보다 한 수위의 전력을 자랑하는 NEC가 이번 경기에서 여유있는 점수차를 확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NEC 네이메어의 3-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오버 FC 위트레흐트 vs 엑셀시오르. 위트레흐트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적극적인 영입과 동시에 공격 자원들의 빠른 적응으로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에르두이젠과 데리존 머킨 같은 수비수 영입은 수비진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전방에서는 요한 카트린과 미구엘 로드리게스 같은 신입 자원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세바스티앙 할러의 합류는 전방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영입으로 평가받으며 이미 기존의 빅토르 옌센이 중원에서 절대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 전개가 다채로워졌다. 실제로 옌센은 최근 경기에서 골을 기록할 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노아 와이와 요한 카트린도 득점을 기록하며 전방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원에서 이크발과 제너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 측면과 공격 라인이 이를 상쇄하며 꾸준히 경기 우위를 가져갔다. 직전 홈경기에서 4-0 대승을 기록했듯이 위트레흐트는 앞선 경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앞세우며 빠른 전환과 압도적인 득점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엑셀시오르는 이번 시즌 들어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이 뚜렷하게 흔들리며 고전하고 있다. 직전 원정에서 3골 차 이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었고 이는 수비 조직력 부재와 중원의 압박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네스토 그로엔이 시즌 초반 1골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중원에서의 연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득점과 도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추가 자원이 부재한 상황은 공격 선택지를 제한시키며 결국 경기의 대부분을 수비 블록 유지와 역습 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비진은 압박 상황에서 공간을 크게 허용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무너진다. 주전 골키퍼와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대부분 출전 가능한 상황이지만 개인 역량만으로는 강팀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가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다양한 득점 자원을 가동하는 상황이라면 엑셀시오르는 전반부터 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체력과 전력 모두에서 홈팀 위트레흐트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유로파 일정 이후 열흘 가까운 휴식을 통해 충분한 체력 회복 시간을 확보했으며 빅토르 옌센을 중심으로 공격 자원들이 다득점에 기여하는 구조가 견고하다. 엑셀시오르는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 초반부터 위트레흐트가 강한 압박과 공격 전개를 앞세워 다득점 경기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엑셀시오르는 네스토 그로엔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상대 수비의 압박과 중원의 장악력에 밀려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공격력을 집중해 여유 있는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C 위트레흐트의 3-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크리스탈 팰리스 vs 노팅엄 포레스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시즌 초반부터 일정의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주중 유럽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 탓에 이번 경기까지 불과 이틀간의 휴식만을 확보했으며 이는 선수단 체력 회복에 상당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팀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체크 투쿠레와 차디리아드가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마테우스 프란사와 다이치 가마다 역시 부상 여파로 정상적 출전이 불확실하다. 공격 옵션에서는 장 피립 마테타와 미카엘 올리세, 이스마일라 사르가 출전 가능하지만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힘의 분산이 불가피해 성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팰리스는 홈 이점을 앞세우려 하겠지만 최근 공식전에서 득점력이 저하되고 저득점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팰리스는 집중력을 전반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탓에 공세보다는 수비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을 갖췄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의 효율성을 입증했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 우드, 댄 은도이, 목건 깁스 -화이트가 고르게 활약하며 팀의 득점 루트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일정상으로도 유리한데 개막전 이후 일주일 이상 공식 경기가 없었기에 체력 회복과 전술 훈련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에서 제외되며 중원에서의 균형을 다소 잃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전 자원의 이탈이 제한적이라 기본 전력에는 큰 손상이 없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자원이 원정에서도 안정감 있게 조직력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 전개를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발적인 공격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활용과 후반 집중도를 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팅엄은 체력적 여유와 후반부 집중을 앞세워 팰리스의 체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다. 이 경기는 명확히 체력적 우위와 일정상 압박이 없는 노팅엄이 조건에서 앞서지만 팰리스가 홈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팰리스는 로테이션 운영 속에서도 수비 라인의 집중도를 높이며 노팅엄의 돌파를 최대한 차단하려 할 것이며, 노팅엄은 상대 체력 저하가 드러나는 후반전에 맞춰 공격을 가속할 것이다. 공격 효율 면에서는 노팅엄이 앞서지만 팰리스 역시 올리세와 사르 같은 자원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한두 번의 찬스를 바탕으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노팅엄은 원정 경기 특성상 지나치게 무리한 운영을 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원 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팰리스는 홈 이점을 통해 버티면서도 체력적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노팅엄은 후반 공세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결국 두 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언더 에버턴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에버튼은 시즌 들어 또다시 핵심 수비진의 공백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장 안정된 수비 자원 중 한 명인 자라드 브란스웨이트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중앙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으며, 비탈리 미콜렌코와 네이선 패터슨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수비 라인업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에서도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주 허용했고, 기대 득점 XG 수치 또한 낮은 편에 머물러 공격 전환에서의 파괴력마저 부족했다.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티에르노 바리와 카를로스 알카라스, 임대로 합류한 제크릴리시 등이 기용되었지만 아직 연계나 결정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슈팅은 주로 박스 바깥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위협이 제한적이며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홈 이점이 있다고 해도 공격 조직력과 수비 안정감 모두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압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브라이튼은 개막전에서 풀럼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초반부터 자신들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매트 오라일리가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주앙 페드로와 톰 왓슨이 각각 측면과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진영을 다채롭게 이끌었다. 수비에서는 아담 웹스터와 솔리 마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을 해치지 않고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패스 성공률과 슈팅의 정확도에서 상대를 앞서며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른 역습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패턴을 유지하였고, 이는 에버튼 수비진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브라이튼은 좌측 라인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공격 전개에서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며 조직력에서 오는 안정감 덕분에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에버튼과 체력적으로 여유로운 가운데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브라이튼이 맞붙는 구도다. 에버튼은 새로운 자원들을 활용해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브란스웨이트의 부재로 인한 수비 조직 붕괴 그리고 확실한 득점 루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브라이튼은 웹스터와 마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브라이튼이 높은 점유율과 중원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고, 에버튼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 역습을 시도하지만 효과적인 마무리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브라이튼이 에버튼의 수비 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으며, 에버튼은 이를 만회할 만한 공격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브라이튼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언더 로리앙 vs 스타드 렌 FC. 로리앙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스쿼드의 깊이가 다소 얇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아 카디오, 반디오그 파디가, 나다니엘 아델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며 미드필드와 수비진의 로테이션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직전 리그 개막전에서도 로리앙은 공격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슈팅 숫자조차 극히 제한되며 전술적으로 단조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프레싱 강도가 비교적 낮고 대부분이 롱패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잃었다. 공격진에서는 모하메드 반바, 벤바 디엥, 삼부스마노 등이 최근 경기에 출전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득점과 도움에서는 뚜렷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개막전에서의 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점유율 역시 상대에 밀렸고 패스 성공률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 기대 이하였다. 다만 이번 경기가 홈 개막전이 되는 만큼 전열을 재정비해 홈팬들 앞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돌파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쿼드 깊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홈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이에 맞서는 렌은 첫 경기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전력에 있어 부상과 징계 이슈가 상당하다. 알리두 세이두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데다가 릴리앙 브라시에와 크리스토퍼 우가 차례로 빠졌고 아이트 부들랄은 퇴장으로 징계까지 받아 이번 경기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루도비크 블라스가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서 확실히 자리 잡았고 세코 포파나와 무사 알타마리 역시 중앙과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렌은 높은 전진 압박과 짧은 패스로 중앙을 장악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려 한다. 또한 좌측을 중심으로 한 빠른 변속 플레이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며 이는 로리앙과 같은 저블록 수비팀을 상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다만 다수 수비수들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상대 역습에 취약함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로리앙에게도 희망적인 요소다. 이번 경기는 로리앙이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기회를 엿볼 것이고 렌은 공백이 많은 수비를 보완하면서도 중원과 전방의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풀어내려 할 것이다. 로리앙이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라인업이 제한적임에도 끈질긴 수비와 한두 차례의 역습으로 골을 노릴 수 있고 렌은 블라스를 비롯한 중원과 공격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렌의 수비 결장자들이 많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로리앙 역시 뚜렷한 공격 자원이 부재하다는 점은 두 팀 모두 다득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기 양상은 치열한 접전 속에서 서로 한 차례씩 득점을 주고받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마인츠 vs 쾰른 마인츠는 시즌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8월 18일 컵 대회에서 드레스덴을 상대로 힘겨운 1-0 승리를 거둔 뒤 불과 며칠 만에 유럽 대회 예선을 소화했으며 이어 이번 리그 홈 개막전을 맞이하게 된다. 짧은 일정 간격으로 인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고 교체 자원의 폭도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핵심 선수들의 연속된 이탈이다. 이재성이 두부 부상으로 결장 포칼컵 15분 교체 출전했지만 여전히 컨디션 저하에 이어지고 있고 도미니코어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미드필드 조율을 담당하던 니클라스 타워 역시 근육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수비진에서도 앤서니 카시가 합류할 수 없다. 주력 선수들의 공백은 중원에서의 볼 소유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전방으로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게 만든다. 실제로 직전 포칼컵에서 기록된 슈팅은 10회에 불과했고 유효 슈팅도 4회에 그쳤으며 전방 연결 패스 성공률 역시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는 양상이었다. 평균 득점이 최근 경기에서 1득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격에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홈에서라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마인츠의 과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전력 손실까지 겹쳐 어떻게 조직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맞서는 쾰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에 임한다. 포칼컵에서 레겐스부르크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끊었고 일정상 휴식이 충분해 주전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상 결장자가 전혀 없는 완전한 스쿼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루카 발트슈미트가 선발로 나와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토미 크라우스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중원에서의 패스 배급과 수비적 기여가 한층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프리시즌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평균 1.4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꾸준함을 보이고 있고 실점률 역시 경기당 1.1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전방에서 빠른 템포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상대로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데 유리하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어들의 직선적 돌파는 마인츠 중원의 공백을 겨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집중력 있는 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의 주도권은 쾰른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부상자들의 이탈과 연속 일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을 꾸리기 어렵고 공격 전개에서 이미 포칼컵 무대에서 보였듯 부드러운 유기적 움직임이 뚝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쾰른은 체력적으로 여유롭고 전술적으로도 빠른 전환과 탄탄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인츠가 초반에는 홈 이점을 활용해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맞서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중원에서 대체 선수들이 몰리는 순간 집중력 저하와 패스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쾰른이 주도권을 되찾으며 페이스를 높일 것이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세트피스를 통해 한 차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의 완성도를 고려할 때 쾰른이 더 유리하다. 쾰른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AFC 아약스 vs 헤라클레스 알멜로 아약스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여전히 강력한 공격 전개와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현하고 있지만 일부 핵심 자원의 결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득점력을 이끌어오던 브라이언 브로비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중앙 수비의 핵이었던 요십 스탈로 역시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중원에서도 브랑크 판덴 보멘이 허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면서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은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다만 새로운 공격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베우트 베오르스트가 최근 2득점을 기록하며 최전방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고 있고 라울 모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템포를 살렸다. 스티븐 베르하이스 역시 측면에서 꾸준히 득점 관여를 하고 있어 다양한 루트에서의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비는 중심축이 흔들린 대신 기존 측면 자원과 베테랑들의 경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방부터 압박을 지속하는 아약스 특유의 운영은 여전히 강점이다. 헤라클레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상태가 심각하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도 4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원정 실점률이 경기당 4골에 달할 정도로 불안정하다. 제주 홍캄프가 시즌 초반 2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지만
직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는 팀의 공격 기회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프 레네아들레이드도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 자원 마리오 엥겔스 또한 컨디션 문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전방에 힘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결국 브라이언 림본베와 트리스탕 판 힐스트 같은 교체 자원들에게 공격 부담이 쏠리겠지만 이들이 공격의 연속성과 마무리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사바 체스틱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탭스가 얕아졌고 그 결과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대의 압박이나 몰아치는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부족해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아약스가 핵심 자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홈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오르스트와 모로, 베르하이스를 앞세운 공격 전개는 여전히 날카로우며 볼점유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경기 대부분을 상대 진영에서 풀어갈 것이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전방 주득점원 홍캄프의 결장이 치명적이며 중원과 수비에서도 결장자들이 적잖아 버티는 힘이 떨어져 있다. 경기 흐름은 아약스가 한두 차례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헤라클레스는 롱볼이나 역습을 통해 한 차례 골을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경기력과 안정성에서 큰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결이다. 따라서 에이젝스의 3-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